인터넷상의 정보가 끼치는 영향력이 커진 상태에서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 범죄는 어떻게 처벌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입법이 진행되고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서 김민건 변호사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죄의 처벌을 강화할 것인지 완화할 것인지와 관련해서는 많은 주장들이 있습니다. 사실을 말해도 처벌이 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얘기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는 결국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것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개인의 명예와 다른 개인의 표현의 자유 간의 긴장 관계는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는 인터넷 발달로 인해 이 문제가 더욱더 어려워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고작해야 주변 몇 명의 사람들에게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었던 반면에 인터넷의 발달로 누구나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에게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위험이 생겼습니다. 그런 반면에 주변에서 명예를 훼손하고 다니는 행위는 실제로 발각이 되어 수사가 진행되기 어려웠던 점이 있지만 인터넷에서의 게시글은 모두 기록에 남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를 문제 삼을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모두 범죄할 경우에 수사기관이나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실생활에서 마주하게 되는 명예훼손과 관련된 법조항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고 그것이 허위사실이거나 비방의 목적을 담고 있거나 출판물, 인터넷 등을 통하여 명예훼손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더 강하게 처벌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새로 발의된 법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은 다소 비방할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면 범죄로 하지 말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한편 그와는 다소 반대 관점에서 민주당의 이모경 의원은 타인이 판매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는데요.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는 비범죄화하고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는 처벌하는 것은 일견 합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혐의자의 발언이 사실인지 또는 허위의 사실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언제나 쉬운 일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을 주문했을 때 안에서 벌레가 들어있었다 라는 리뷰를 남긴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때 벌레가 음식점에서 들어갔는지 먹는 과정에서 들어갔는지 아니면은 경쟁업체에서 일부러 벌레를 넣은 뒤에 사진을 찍어 리뷰를 남긴 것인지를 확실히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진실한 사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을 비범죄한다는 얘기는 한편으로는 허위 사실을 얘기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형벌의 최소화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비범죄하자는 입법 방향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예전에 비해 오늘날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은 실제로 큰 경제적 이익, 정치적 이익과 결부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혀져 있는 내용이 진실이냐 거짓이냐 보다는 상대방을 비방할 의도를 가지고 한 얘긴지 정보 공유차 한 얘긴지를 기준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위해 조직적으로 경쟁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 확대, 재생산하는 행위는 단순히 동네에서 나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니는 경우와는 질적으로 다른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대선에서의 드루킹 사건, 그리고 인터넷 강의계에서 십자루가 저격해서 논란이 되었었던 그러한 댓글 공작 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왜곡의 효과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범죄자들이 이를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꾀할 수 없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비방할 목적이 드러난 경우에도 그것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도록 한 곽주민 의원의 개정안은 조직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자행하는 조직의 행위를 방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아쉽습니다. 또한 배달 어플에서 업주들이 댓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잘 알고도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리뷰나 댓글을 통한 영업 방해 행위에 대한 규정이 담기지 않은 이모경 의원의 개정안도 다소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개별적으로 한 가지 명예훼손 사안에 대하여 개정안을 만들 것이 아니라 오늘날 조직적으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그러한 행위를 자행하는 주요 동기가 무엇이고 그와 같은 범죄 행위로 인하여 얻는 이익의 크기와 처벌의 정도가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조직적인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은 어떤 것이 있고 적절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오늘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